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금요경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저배당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토요경마는 좀 반대입니다. 이게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지만 혼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무작정 마필의 능력과 전개만 볼 게 아니라 마필의 그런 최근의 병력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경마에서 이번 주는 부산경마는 기승기수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김초로 기수, 김혜성 기수, 박재희 기수, 서강주 기수, 서승훈 기수, 유현명 기수, 임성실 기수까지 이번 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문에 서울로 원정을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능력 기수가 대거 빠지면서 기존에 있는 최시대 기수라든가 다실바 기수 또는 최근에 신예 이용락 기수라든가 또는 정도영 기수, 송재철 기수 상당히 주목할 기수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서울경마 같은 경우에는 기승 불가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경에서 원종훈 기수가 또 기승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더 빡세졌습니다. 서울 기수 간의 경쟁에서는 특히 박재희 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원정길에 왔을 때 성적이 너무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좀 열심히 타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부경에서 원종훈 기승기수 자, 이 기수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붙어볼 승부처 전반부에는 좀 연타 승부로 제가 들어갑니다. 3, 4, 5경주 여기 이제 5경주는 오늘 A급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9경주, 10경주인데 자, 오늘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9경주, 10경주 다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경주, 9경주, 10경주가 오늘 A급 승부처가 되어 있고요. 전반부 3경주, 4경주, 5경주의 승부를 보겠고 후반부에는 9경주, 10경주 특히 오늘 10경주는 거의 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10경주를 강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경주는 루키 원경주네요.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고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입니다.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대단한 마필이 있네요. 바로 6번 제이모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제이모션. 이 마필이 주행 심사를 1분 1초 7에 끊었는데 준우승 마필을 무려 12마 신차로 제쳤죠. 단순하게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2세 마필 치고는 기본적인 체형도 상당히 좋고요. 항상 이게 볼 부분이 이제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라든가 악병 여부 또는 뒷심의 완성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6등급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거의 뭐 만점입니다. 그 정도로 스타트 능력과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요. 정정의 기수로 한다면 이제 주임사 때부터 호흡을 맞췄고 게다가 3, 4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약하지가 않고요. 훈련 강도라든가 뭐 최근에 병력 내용이라든가 크게 뭐 이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6번 제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심 마필로 이 마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관심 마필이 아니라 1경주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 마필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이제 능력에서 앞선 마필로 평가되는 마필들 바로 8번 클라우드9 직전에 이 마필이 변화를 보였죠. 거의 뭐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는데 종말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매서웠고요. 추임력 발입 3조 마방의 박태종 기수의 기선함에 일단은 승부입니다. 승부인데 과연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1200m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 줘야 되고요. 2번 신의 함성 신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은 좋은데 주행 분량에 악벽이 있습니다. 악벽이 있었던 마필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최근에 특히 바로 직전 경주였죠. 11월 11일 주행심사 때 이때 모습만 지켜보면 이 마필이 악벽이 없이 상당히 주행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은 워낙 좋고요. 다습주로의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6이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안 보더라도 걸음이 월등하게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행은 잡혔는데 여전히 이 마필이 초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S1F 타임이 14초 8이라면 좀 늦은 기록이죠. 늦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는 1경주의 초점은 과연 이제 2번 신뢰함성과 8번 클라우드9이라는 마필의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 마필들이 추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이 바로 4번 클럽디고요. 여기 이제 외곽의 7번 논스톱 선더입니다.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파워풀하진 않습니다. 마필 자체가 파워풀하진 않지만은 뭐 1200m의 거리에서 파워를 요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 마필의 스타트 또는 스피드 종반의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앞선에 나선다면 또는 선입권에 붙는다면 이 마필은 종반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고요.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클럽디도 마찬가지고요. 클럽디도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주임사 때 5주로에 1분 4초 5에 끊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록보다는 분명히 높게 평가되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마필 자체가 안정적이고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 단 중요한 거는 클럽디는 9월 달에 주임사를 합격을 했는데 무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뭔가 마필이 안 좋기 때문에 늦게 데뷔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최근에 이 마필이 골마겸기에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골마겸기. 그래서 난해한 게 초반에 능력이 있고 빠른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4번, 6번, 7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4번 클럽디가 최근에 특히 11월 때까지 골마겸기가 좀 있죠. 파인기도 좀 있었고요. 안 그래도 데뷔가 좀 늦어진 마필인데 이게 병력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제이모션 같은 경우에도 11월 22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주행심사를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만약에 이 병력 내용이 주행심사를 치르기 전에 병력 내용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주행심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골마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외곽의 7번 논스톱 선더 같은 경우에도 11월 16일이었죠. 주임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파인기의 그런 질병 내용이 좀 있습니다. 파인기. 그러니까는 4번, 6번, 특히 6번 마필, 여기에 7번. 이 마필들은 1200거리까지는 충분히 선행, 선입전개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다만 병력의 이슈를 감안해 본다면 항상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병력의 이슈. 이런 부분이 변수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8번 클라우드9은 최근에 깨끗하죠. 뭐 좌상이거나 뭐 크게 염려스러울 부분은 아닙니다. 걸음의 변화도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2번 신의 함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교돌상인데 뭐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과 8번이 나름대로 초반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질병 내역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 뒤의 마필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특히 2번 신의 함성의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번과 8번의 능력 평가는 당연히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2번 신의 함성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2번 마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이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게 그냥 쉽게 보면 1분 2초 때 뛰었던 제이모션, 와, 이 마필 대박이다. 그냥 뭐 6번은 그냥 강축에 2번, 7번, 4번, 8번 끝. 이게 아닙니다. 세세하게 들어봤을 때 그런 점이 있겠고 저는 항상 이 오두마번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필의 능력을 위주로 일단은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세게 본다. 이 마필은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이 없다라면은 그냥 마법만 보면 되겠죠. 크게 내용 없이. 그래서 1경주는 6번이 정말 가장 셉니다. 근데 병력 이슈. 4번도 데뷔가 늦어졌는데 병력 이슈. 7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비록 초반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주행이 상당히 많이 잡혔고 기본적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 바로 2번 신의 함성이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2번 마필을 믿고요. 여기에 8번 클라우드9도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6번은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번 축에 6번,
8번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7번과 4번은 현장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6번도 살펴봐야 됩니다. 6번 마필, 6번도 최근에 골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 라는 전제하에서는 2번 축에 6번, 8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1, 2경주를 좀 깔끔하게 적중을 하고 3, 4, 5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게 이거 승부는 아니고요. 3, 4, 5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게 저에 따른 플랜입니다. 그래서 1, 2경주 좀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는 웬만큼 능력 있는 마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좀 더 수월한 전개를 펼치며 또한 어떤 마필이 좀 리스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 금빛마입니다. 금빛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죠. 6등급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세 마필,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인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였습니다. 이때 이 마필은 5등을 했었고 대상경주 치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지없죠. 뭐 인기순위 1위였는데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여지없는 공식이고,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쉬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 게다가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빨리 상금을 벌여야 됩니다. 이 여건이라면 특히 금빛마는 초반에 나름대로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약점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서 11번 금빛마라는 마필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11번 마필을 지목을 합니다. 11번 마필. 능력은 3번 슈프림 스타, 여기에 5번 라운 아메리칸인데 이 5번 마필도 그렇게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니고요. 특히 4번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내용이 정말 좋았죠. 슈프림 스타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허밍버드라는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전개가 잘 풀려줘야 됩니다. 직전 경주에도 내측 최적의 전개였었고요. 그러니까는 후미권에 있다가 종반에 올라오는 추임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 거리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로 보여진다. 4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과 3번 마필은 나름대로 스타트가 아주 느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능력상 경쟁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4번 마필 대비 이제 5번, 3번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배당 마필 중에 제가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위대한 한마입니다. 위대한 한마. 이 마필은 그동안에 계속 가능성만 보였다가 이 마필이 잠재력만 보였다가 직전 경주의 9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입상에 감격스러운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이 위대한 한마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위대한 한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빠른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3월달에 4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선행을 받았는데 버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받았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행형 마필들이 장점을 발휘해서 앞선에 붙어줬는데 선행형 마필들이 장점을 발휘해서 앞선에 붙어줬는데 종반에 버티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무리수를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성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갑니다. 어차피 나서도 안 되는 거는 뒷심이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7월 달에 따라갔고 8월 달에 따라갔고 기대는 악벽 때문에 제거를 받고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강하게 추진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6번 게이트였죠. 김하영 기수가 정말 승부가 걸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타줍니다. 6번 마필이었고 추진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 그냥 밀고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빠르죠. 6번이었습니다. 6번. 이 마필이 그대로
선행을 받습니다. 거의 선행이죠. 근데 내측의 4번 마필이 시크릿킹이죠. 좀 빨리 밀다 보니까는 자리 선점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이제 11번, 10번 마필이 나오면서 11번 마필이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이고, 그래도 이제 편한 선행이죠. 모래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내측 최적의 전개였었고,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위대한 한마가 역시 빠르다. 이 마필이 최소한의 초반에 밀기만 하면 그냥 선행 전개다. 그리고 직전에 내치에서 아주 끈끈하게 버텨는 거리였습니다. 뭐 여유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위대한 한마 같은 경우에는 9번 만에 첫 번째 입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장점은 스타트다. 그러니까는 순발력발이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워낙 이 마필이 뒷심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직전에는 마필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 보니까는 바로 밀면서 선행을 받았습니다. 예측 최적의 전개, 그리고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죠. 표면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11번 금빛만하는 고가의 마필이 있겠고, 특히 최근에 5번 나온 아메리칸이라든가 4번 허밍버드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요. 3번 슈프림스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 빠르기는 위대한 한마라는 마필이 분명히 이번 경주는 선위권에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 정말 김효정 기수가 한동안은 정말 슬럼프였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했죠. 지난주에 완벽하게 회복했네요. 정말 지난주에 거의 뭐 날라다녔고, 제가 김효정 기수를 또 추천한 경주도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탔습니다. 그 마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김효정 기수라면은 그에 따른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특히 전개로 놓고 봤을 때 위대한 한마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전개 이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금빛말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6번입니다. 6번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5번 나온 아메리칸이라든가 3번 슈프림스타도 아주 밀리진 않습니다. 스타트가 2대의 마필 경쟁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4번 허밍버드라든가 1번 라운더 찰리, 이 마필들은 제가 조금은 저평을 합니다.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선위권이 좀 무너져 줘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금빛마 11번 마필, 위대한 한마 6번 마필, 5번 나온 아메리칸, 여기 3번 슈프림스타,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 뒷심에서 크게 그렇게 약점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4번 마필과 1번 라운더 찰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마필 저로서는 조금은 저평을 할 수 있겠고, 자, 이 경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번 금빛말을 믿고 할 수 있는 네이사도 있고요. 저희 누림수는 6번, 특히 6번 마필, 여기 5번 나온 아메리칸, 3번 슈프림스타 인정하고요. 여기는 뭐 보병 마필은 그나마 이제 4번 허밍버드 정도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네이스입니다. 압축해 본다면 이제 11번 축에 6번, 5번, 3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축에 6번, 5번, 3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첫 승부입니다. 첫 승부고 연타는 이제 승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3, 4, 5경주 승부처의 5경주 A급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두의 마필. 먼저 말해 6번 마파람이라는 마필.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게 별정 비용이 있다 보니까 핸디캡 경주가 이게 부담 중에 상당히 좀 이상하죠?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마파람 같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국산마 5등급에서 입상 또는 우승 또는 준우승한 마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없는데 오수철 기수의 감량을 받긴 했지만 이 마필은 10월 8일 5등급 레이스에서 준우승했고요. 기록 나쁘지 않았죠? 스타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좋아진 게 스타트와 뒷심이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선행력도 있긴 했습니다만 뒷심까지 보완이 되면서 이제는 1300m 레이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수철 신인 기수가 기승에 따라서 이제 감량을 받고 52.5죠. 이 마필은 준우승과 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이미 현 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좀 너무너무 좋죠. 오수철 기수가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수철 기수도 이제 데뷔와 동시에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자신감이 있는 게 나름대로
51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뭐 경주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승기수는 현장 대처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필이 생각대로 나는 선행을 받아야 되겠다. 선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필이 약간의 늦발할 때가 있고 아니면 상대 마필과 충돌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외곽에서 감아 나오면서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죄송합니다. 이럴 때 마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대처가 정말 중요하고 대상 경주는 당연한 거고요. 이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 신인 기수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런 대처죠. 그러니까는 나는 오늘 선행을 생각했는데 선행을 받지를 못했을 때 그런 임기응변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록이고 노련미라고 하는 겁니다. 기승기수. 그런데 이제 오수철 기수도 151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늘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리 선점이라든가 뭐 어차피 추진가하고 마필 타는 거는 일상화됐기 때문에 거의 큰 차별은 없는데 상황 대처가 됩니다. 자리 선점도 크게 고창 기수한테 밀리지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또 감량까지 받았다? 블루칩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6번 마파람은 마필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또는 신인 기수의 기승이랍니다만 믿음이 가고요. 부담력 2점. 최고죠. 6번 마필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 마필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점이고 자 11번 원더풀 위크라는 마필 승급전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이 이게 6등급에서도 정말 강했습니다. 당시에 원더풀 위크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과 상황이었냐면 이 편성이 정말 강했던 게 이 마필이 뛰었던 피닉스 서브라는 마필 이 마필이 10월 30일 날 레이스에서 원더풀 위크라는 마필한테 졌죠.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경주에 6마신차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마필이고 당시 경주에 4등을 했던 네기리퀸 마찬가지로 12월 4일 경주에 출전해서 9마신차의 우승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는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들을 1마신, 3마신, 6마신을 이겼던 마필이 원더풀 위크입니다. 원더풀 위크.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 위크에 따른 능력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비교적 이번 경주가 승급전의 상대가 만만치는 않지만 뭐 원더풀 위크의 그런 최근의 힘찬 정도라든가 완성도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외곽 게이트 크게 문제는 없고요. 스타트 좋고 출발 연습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훈련 준비 가능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11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 경기 키를 주기는 마필인데 제가 3두의 마필을 노린다 말씀드렸죠. 발이 7번 화이트 윙입니다. 화이트 윙. 물론 이제 공백기가 좀 있고요.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지난 7월 3일 같은 경우를 지켜본다면 이 편성이 5등급에서는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선도 강했었고요. 이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호기록으로 3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능력상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다. 현급에서 기대치는 있는데 이때부터 7월 3일이었죠. 그리고 7월 30일 날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부진했고요. 이때는 뭐 아예 초반에 붙지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8월 달부터 이 마필이 마비성 근색 소요증 병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게 여러분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월 20일부터였죠. 마비성 근색 소뇨증이라는 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병력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겠고 정확하게 물론 이제 직전 경주 뛰고 난 다음에도 병력 내용은 있습니다. 구전력 단 10월 23일 이후에는 이 마필이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고요. 그러면은 화이트 윙이라는 마필이 보여줬던 그런 이런 퍼포먼스 5등급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마필이 건강해졌을 때 이때 경주력이 발휘가 된다? 충분히 5등급에서는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14조 마마에서 승부가 될 수 있는 기수가 문세영 기수 외에도 박우룡 기수가 있습니다. 박우룡 기수. 그래서 이제 7번 화이트 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가 노림수의 찬스다.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입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삼경주에 제가 승부로 예고를 뒀던 이유가, 물론 이제 중심에는 6번 마파람이라든가 외곽에는 11번 원더프리크라는 마필이 있지만 키를 죽이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7번 화이트윙. 그래서 삼경주의 승부처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6번 마파람, 11번 원더프리크, 7번 화이트윙, 이 3두의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의 필히 주목할 마필 6번, 11번, 여기에 7번 화이트윙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현 급에서 능력마로 꼽히는 마필들이 금화 올라오는 직전에 승급전에 나름대로 잘 뛰었죠. 그러나 저는 이 6등급에서 이렇게 3위로 승급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온리 위너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이 마필이 5등급은 되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능력 마필이고,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예전에 그런 추임력도 발휘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자리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 경주에 6번, 7번, 11번이 아주 느린 마필들이 아니죠. 만약에 6번, 7번, 11번이 추입형 마필이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추입대기로 간다. 그러면 1번은 필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 마필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가 되고요. 단 이게 6번, 7번, 11번이 나름대로 또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1300의 거리라면 온리위너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개상. 그래서 이번 경주 능력은 있지만 저는 이런 능력 마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만은 이번 경주만큼은 좀 예외다. 4순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자, 3경주는 승부처 6번, 11번, 7번을 별표를 했습니다. 6번, 11번, 7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두 번째 승부처 됐고요.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꼭 정말 꼭 현장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4경주. 자, 두 번째 승부처 됐고요. 왜 현장 상태를 보셔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능력마를 꼽는다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번에 4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가장 능력 마필입니까? 저는 숨도 안 쉬고 이 5번 나올천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번 마필. 5번 마필이 능력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이 최근에 질병의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 달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승급전이었는데 말씀드렸죠. 이 마필 능력 마필이다. 승급전의 강편성이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나올천지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만 해도 나올세상, 나올천지 동일 마주의 마필이었죠. 의지를 아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 직전의 입상 실패 요인이 아무래도 파인기, 근색소녀증.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계속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제 컨디션이, 운동선수라면은 컨디션이 정말 좋았을 때나 정말 안 좋았을 때,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희가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좋은 것만 봅니다. 잘 뛰었을 때만 보죠. 못 뛰었을 때는 왜 못 뛰었을까? 이거 부분은 안 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항상 마필 상태가 좋냐? 훈련을 봐서가 아니라 이런 질병 내역을 놓고 보고도 충분히 유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올천지 같은 경우는 능력하자 앞서 있는데 최근에 지난 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파행기, 마비성 근색소녀증 이런 병력 이슈가 좀 있다라는 점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이마필뿐만이 아닙니다. 세인트 루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최근에 마비성 근색소녀증, 여기에 10번 마필, 더 파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행기가 좀 있죠. 그래서 출전 주기가 좀 많이 길어졌고요. 직전 대비 훈련각도 약해진 점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파행기의 그런 질병 여파. 그래서 이번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마필드 외에도 이제 용비소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비소울도 직전에 경주를 딱 치른 날, 그때 골마겸기의 그런 질병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이마필은 좀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가 일단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능력 마필들이 이런 사연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연? 질병 이슈의 사연입니다. 질병 이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은 바로 이 네모 프린스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음이 가는 그런 맞필인데 55조 마방의 하만식 기수는 정말 승부기수 중에 승부기수입니다. 특히 하만식 기수는 소위 그렇죠. 게이트 이점 1번 게이트에 있을 때 정말 매섭게 말벌이를 합니다. 매섭게. 네모 프린스는 마필은 이 여건 자체는 정말 좋고요. 그러면 이제 능력을 봐야 되겠죠. 6등급에서 이 마필을 보여줬던 종반의 뒷심은 상당히 월등했던 탄력감이었었고요. 그리고 승급전에 나름대로 4위의 성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상경주를 치렀죠. 대상경주.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인기순위 5위였는데 여지없죠. 대상경주 치르고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이 세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마필을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에 쉬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나오는데 편성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음파 챔피언, 용비솔이라든가 슈어윈이라든가 나올천지, 세인트루카, 검은질주, 시크릿킹, 더파이팅까지 다 이 마필들이 만만치는 않은데 하나같이 질병의 이슈가 있다면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 이점, 이 마필의 능력상 경쟁력, 하만식 기수의 기술, 마방에 따른 승부 의지, 이 모든 면에서 네모 프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저는 이번 4경주에 강하게 자신있게 한번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말이 1번 네모 프린스입니다.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이 마필의 잠재력에 상대 마필들, 특히 뭐 나올천지라든가 세인트루카, 더파이팅 이런 마필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네모 프린스의 능력이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게이트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저희 따는 누님수는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 네모 프린스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에 승부처의 노림수를 가지고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네모 프린스입니다. 1번 마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의 승부처인데 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체중 체크라든가 배당판도 여러분들 정말 이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면 배당판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순위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높다, 인기 순위에 대비해서,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최근에는 워낙 정보화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배당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실 부분이고 팁입니다. 팁이고, 자,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살펴볼 마필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할 마필은 기회다, 찬스다. 바로 1번 네모 프린스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토요경마 세 번째 승부처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A급 승부처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장에는 강력한 승부처가 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오전장에 강력한 승부 경주로 말씀드렸던 경주 적중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토요경마 전반부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현장에서 배당이 글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바람이 좀 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당에 여러분들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예 환수가 안 되는 막권을 전드리진 않습니다. 환수가 일정 부분 되고, 거의 이런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삭제 또는 뒤로 돌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경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문세영 기수의 KM 포스트죠. 종반의 추입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고요. 이 부분도 먼저 설명드려야 되네요. 이번 경주가 주요 마필들, 소위 주요 인기 마필들이 다 추입입니다. 추입형 마필들. 보시면은 KM 포스트도 추입형 마필이죠. 종반에 힘을 쓰는 마필입니다. 종반에. 그리고 인기 마필인 1번 마필 볼까요? 브레인 스피더 추입형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 저희가 이제 코너별로 해가지고 그 순위를 이렇게 점으로 매겨 놓는데 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 딱 보면 됩니다. 꼴찌. 원더풀 아세널 마필 추입형 마필이죠. 추입형 마필입니다. 다 인기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9번 질주의 바다도 추입형 마필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행 쪽에 일단은 여러분들 변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KM 포스트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기본적인 사이즈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은 자,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할 이유는 있는 마필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1번, 2번이 많이 팔리는데 솔직히 뭐 이번 경주 1번, 2번이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도 그냥 직전에 올라오는 정도의 수준이었었고 27번을 뛰어서 1승입니다. 6세 마필이고요. 그런 마필이고 원더풀 하성도 뭐 8번의 경주 동안 준우승 2회가 있긴 한데 최근에 5등급 승급한다면 좀 한계를 보이고 있죠. 주입형 마필. 그래서 기본이 사이즈는 바로 이 질주의 바다입니다. 질주의 바다라는 마필이 능력상 1번, 2번한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최근에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마필은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약간의 6월달에 준우승을 했다가 약간의 부침이 있었는데 직전에 어찌됐든 호전된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 원노기수가 기승정지입니다. 기승정지. 그래서 출전을 못하고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호전된 모습의 질주의 바다라면 정말 이 편성에서는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KM 포스트라는 마필과의 맞부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외의 마필은 싹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싹 다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질주의 바다입니다. 저는 1번, 2번을 아예 보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저는 그냥 삭제를 합니다. 뭐 뒤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능력상 안 된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마필들을 왜 안 보냐면 브레인 스피더도 11월 14일이었죠.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파인기의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원더풀 하성도 조금 시기가 길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마필도 파인기 관절염 때문에 출전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죠. 1번, 2번, 5번, 9번 마필이 나름대로 볼 마필들이고 인기 마필들인데 다 이 마필들이 느린 마필이다. 초반에 느린 마필이고요. 그러면 선행 쪽에 분명히 변수가 됩니다.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5번 KM 포스트, 9번 질주의 바다가 앞서 있지만 선행력 마필 쪽에만 놓고 봤을 때는 앞선이 횡하죠. 어찌됐든 간에 경만하는 건 어떤 마필이든 간에 선행을 받습니다. 선행을 안 받고 어떻게 마필을 전개를 펼치겠습니까? 선행은 무조건 어떤 마필을 받든 간에 받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월 12일 경주에 우승을 했던 썬도스, 준우승을 했던 그랜드스타. 이때 당시 여러분들 그랜드스타가 댕을 받았고 썬도스가 바로 뒤에 따라왔고요. 그대로 땡땡 굳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전 경주에서도 1월 30일 그랜드스타는 선입전개로 준우승을 했었죠.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휴양기를 거쳤는데 약간의 늦발김이었죠.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행 의지만 보이면 무조건 이 마필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50조 마방의 최범영 기수의 기승에 이 마필이 의지를 안 보인다? 출발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다 느린 마필입니다. 다 느린 마필. 3월 10일 영상이 있겠죠? 유튜브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꾸 1호경만을 보네요. 어, 12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스타는 선입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의 뒷심도 끈끈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3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30일 1월 30일이 아니네요. 3월 10일 이때 경주를 지켜보면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썬도스라는 마필이 이번에 4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랜드스타가 7번 게이트고요. 이때 당시는 썬도스가 역시 4번. 이게 썬도스라는 마필이고 그랜드스타가 2번이었습니다. 거리는 1700m 레이스였고요. 빠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2번 마필이 그랜드스타입니다. 그랜드스타 이번에 7번 마필. 그리고 4번이 썬도스죠. 이때 당시 경주가 6등급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 고별전이었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 뒷심도 보여드리겠는데 빠르다. 일단 이 2뒤의 마필이 선행력 마필이다. 그냥 약간의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2뒤의 마필은 그냥 월등하게 이깁니다. 이 경주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2번 그랜드스타, 4번 썬도스. 2뒤의 마필 모래 안 맞고 뛰었죠. 4번 마필이 약간의 외곽을 돌긴 했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반까지 경합을 펼치는데 와 이거는 뭐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월등하게 구마신차로 이겼습니다. 구마신차로. 그럼 시원시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필들은
그랜드스타와 썬도스 이 마필들은 선행 전개를 펼치면 어찌됐든 이 마필들은 버틴다.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버틸 가능성.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제가 전반부의 그 메일이라는 게 5번 KM 포스트를 기본적인 축이라는 마필이 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또는 4번과 7번을 제외한 마필들이 다 느리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거리도 주어졌고요. 그럼 이제 5번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썬도스, 7번 그랜드스타 이 뒤의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히. 저 일단은 누림수고요. 여기에 능력상 경쟁력 충분한 마필 맞습니다. 질주에 받아도 필히 안고 와야 되겠죠.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병력 내용이 있는, 병력 이슈가 있는 1번 브레인 스피더와 2번 원더풀 화성을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이 마필들이 팔린다라는 건 뭐냐면 편성이 약하다고 보여지는데 편성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썬도스라는 마필과 그랜드스타가 키를 주고 있다. 여러분께 이렇게 추천드리겠고 현장에서 주로파 좀 더 집중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급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5번을 중심으로 해서 4번, 7번 필히 주목합니다. 여기에 9번 마필 빠질 수 없죠. 정말 이 3대의 마필을 5번 축에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을 필히 아주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경주입니다. 전반부 A급 메인이고요. 냉정한 판단으로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께 적중해 그런 기쁨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된 전반부의 A급 메인은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마필이 나옵니다. 이번에. 자, 크게 변수는 없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2뒤의 마필의 전력이 좀 많이 앞서 있네요. 2뒤의 마필 전력이 좀 많이 앞서 있고 여기 이제 복병 마필 한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간명한 경주라는 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분 좋은 기억이라는 게 바로 이 5번 인디어런스죠.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딱 한 달 전이죠. 이때 여러분께 정말 광분의 수를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추천을 들었냐면 10월 8일 경주에 이 마필이 깜짝 우승을 했습니다. 6세 마필이 그것도 41전의 경주를 치르는 그런 마필이 깜짝 우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승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이 경주가 이 마필이 우연이었느냐? 어부질이었느냐? 능력이었느냐? 제가 그래서 이때 경주를 딱 보여드리면서 같은 날 국산마 4등급, 국산마 3등급의 1400의 거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은 자력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11월 6일 레이스 또 된다. 분명히 이 마필을 6세 마필을 또 저평가를 받는데 분명히 또 된다. 이때 인기순위 승급전이라서 인기순위 8두가 나오는데 인기순위 7이었습니다. 그대로 꽂혔죠. 인기순위 2 마필가 들어왔는데 복승시 35.4배, 쌍승시 69.9배. 깔끔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인디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때도 원노 기수가 정말 잘 탔고요. 정말 내측 정말 최적에 잘 탔습니다. 박재희 기수도 이제 상당히 잘 탔던 모습이었고요. 인디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분명히 마필이 조시가 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약간의 좀 변수가 있는 게 훈련 강도가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10월 8일과 비교해봤을 때는 훈련 시간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크게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월 8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훈련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강도는 좀 약했습니다. 스포를 3바퀴 돌렸고요. 이때는 훈련 시간을 좀 줄이면서 스포를 7바퀴 돌리면서 강력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경주는 또 훈련 시간을 이때와 동일하게 늘리면서 143분 늘리면서 훈련 강도를 조금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준비 과정은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편성 자체도 또 약하기 때문에 특히 10월 8일 인디어런스의 변화를 일으켰던 박재희 기수가 또 한 번에 기승을 합니다. 이번 주에 먼노 기수 기승 정지입니다. 기승 정지고요. 그래서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는데 믿음직스럽죠. 의지를 아낄 필요는 없겠고 편성이 또 강하지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혼합 4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국산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디어런스 또 됩니다. 저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마필입니다. 저한테는 인정을 하고요. 7번 햇물이라는 마필, 비록 이 마필의 승급전이긴 한데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좋죠. 기복이 없습니다.
우라가 없고요. 2월달에 준우승, 3월달에 우승, 7월달에 준우승, 편성도 강했었고요. 이때 승급전에 9월달에 3위였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또 강편성의 준우승 57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승급을 했는데 승급전 치고는 상대가 좀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합니다. 물론 이제 11월 2일날 파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마필의 능력과 부담 중량은 또는 이번 경기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7번 마필은 뺄 수는 없겠습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질병 내용만 놓고 보면 5번을 더 세게 인정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5번, 7번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서 되고요. 여기 이제 주요 인기 마필 외에는 바로 8번 금세다라는 마필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또는 4번 배다리 캔디, 비기아크 이런 마필들이 현재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실제로 봤을 때 금세다가 국산 마필로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죠. 다만 이제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특히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약간 좀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추입 타이밍도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금세다는 최근에 될 듯 될 듯 보이는데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배다리 캔디는 직전에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직전에 끝걸음 매력 자체가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도 역시 훈련 강도 약한 가운데 구전염의 질병력이 좀 있죠. 최근까지 11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비기아크는 외산 마필인데 이 마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뭐 선행 버티기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때 8월 27일은 기습적으로 이 마필이 앞선에 붙으면서 6월달부터였죠. 기습적 앞선에 붙으면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뭐 강한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비기아크. 오히려 주목할 마필은 여러분들 바로 이번 남산노브입니다. 남산노브라는 마필. 오히려 능력은 비기아크보다는 제가 장담하건데 남산노브가 훨씬 더 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남산노브라는 마필. 지난 4월달에 이 마필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 있는 마필이고, 6월 4일 경기에서도 5위에 그쳤는데 1분 51초 3했다는 기록. 상대 마필은 국산 마필 강자급이었죠.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산 너브라는 마필은 외산마 4등급의 편성에서는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라면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특히나 기본적인 스타트도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 전개. 이 GM스타 때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전혀 마필의 강도가 약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말무리 속에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음이었었고,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지난주에 그런 김효정 기수의 그런 당찬 말무리라든가 또는 호전된 그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목나의 복병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남산노브라는 마필. 남산노브를 여러분들 필히 체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경기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번 마필을 또 인정을 합니다. 뭐 제가 추천을 들어서 맞췄다 해서 이 마필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냉정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력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10원 인물이가 가능권이고, 남산노브 여러분들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남산노브. 그리고 이제 금세다 정도가 결정력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있다 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을 축을 해서 7번, 2번이 저에 따른 누림수의 추천방거리고요. 여기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바로 8번 금세다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경주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 이번 경기 여러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7경주. 분명히 좀 변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 중심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엘리트 코스를 좀 밟고 있는 마필이죠. 국산맛 6등급에서 이 마필이 시원하게 1분 00초 6했다는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때 인기순위 2위. 아쉽게 이제 늦추입으로 4등을 했습니다. 종반에 진로가 좀 막혔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에 농협 중앙회장배 때 물론 이제 강력한 인기순위 1위 마필 한강 에이스가 출발과 동시에 박태준 선수 낙마 때문에 기승정지였는데 주행 중지였는데 세네타운이 어찌됐든 간에 이때 우승을 했습니다. 국산 2세, 서울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죠. 이때 3등을 했던 마필이 나노메타. 아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마필이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준우승에 소위 말해서 이제 999의 주역의 마필이
나노메타였습니다. 나노메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이 뭐냐면 세네타운이 현재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경제 우승을 했던 맞필이 소위 말해서 상금이 한번 볼까요? 어마무시했던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1등 상금이 3억 5천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마필 가격을 뽑고도 남고 그냥 정말 평생 한번 이 브리더스컵 우승을 하기도 정말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때 정말 이 판타스 킹덤을 놓고 정확하게 스피드형 나노메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와, 이게 판타스틱 킹덤이 빠지면서 2뒤에 마필이 들어오면서 이때 배당이 엄청났죠. 아무튼 제가 이때 나노메타나 마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무려 1등 상금이 3억 5천인데 세네타운이 나노메타한테도 이겼던 마필인데 농협 정형매 때 우승했던 마필인데 브리더스컵 추천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아마도 그때 당시만 이제 이 마필이 판타스 킹덤의 마필이 워낙 강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 경주에서 그냥 우승을 하겠다 라는 의도와 두 번째는 마필 상태가 좋지가 않다 라는 점에서 한번 의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네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속 대상 경주 2번 출전이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의 의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후자 쪽으로 좀 보는데 세네타운이나 마필이 만약에 상태가 정말 좋았다면 4주면 적정 출전 주기죠. 상태가 이 마필이 정말 좋았다면 브리더스컵 출전을 왜 안 했을까? 그때 3등 했던 나노메타라는 마필이 브리더스컵 나와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이겼던 세네타운인데 왜 브리더스컵 정말 평생 한번 출전하기도 쉽지 않은 그 경주로 포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래서 세네타운 마필이 여러모로 최근에 강행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마필이 이번에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강력한 축으로 이 마필의 능력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마필을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마필이 정말 상태가 좋았다면은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출전을 안 하는 점도 상당히 변수로 보여진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마필을 저는 이번 경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세기 때문에 마필 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이겠죠. 그러나 경마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시 되는 마필들이 빠지는 게 또 경마고요. 특히나 이 편성이 이게 더리퍼라든가 더리퍼도 4등급의 강편성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죠. 글로벌 매직, 한강보스, 가나패션, 마루마까지 정말 이 편성이 또 공교롭게도 약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5번을 그래서 아예 마블선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일단은 5번 마필은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2번, 1번, 4번인데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리퍼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 승급한다면 약간의 부침은 좀 있었죠. 근데 직전 경기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이 마필이 능력상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고 특히 더리퍼는 스피드도 있긴 합니다만 특히 종반의 뒷신발이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3화롱 타임이 36초 7 라는 종반의 결승선 앞에 600m 지점의 기록이 36초 때면 상당히 빠른 기록이고 GNF 타임 200m 지점의 기록이 12초 8이면 상당히 빠른 기록이죠. 뒷심의 경쟁력이 좋았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은 절대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한테는 글로벌 매직이라는 마필, 글로벌 매직은 이 마필도 능력은 좋은 마필인데 나쁘지 않죠.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상하게 이제 따라가면은 걸음은 남습니다. 또 이제 앞선에 좀 빨리 붙어버리면은 뒷심이 또 안 나오는 마필. 그리고 또 따라가면 또 걸음이 남습니다. 이거 좀 될 듯 될 듯한데 이거는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결정력이 마필의 결정력이 그러니까 뭐 완성도죠. 따라가면은 걸음이 남고 나름대로 앞선에 붙어주면은 또 뒷심이 좀 없는 전형적인 이제 결정력에서 조금은 아쉬움 있는 마필입니다. 아필인데 직전에 글로벌 매직이라는 마필이 1400을 3등을 했습니다. 기록이 건조한 주로 1분 27초 6이면 4등급 치고도 상당히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실까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빨리 붙습니다. 빨리 붙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종반의 걸음이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2번 게이트였고요. 게이트가 좀 안 좋았죠.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외곽으로 삐짐이 있었는데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쭉 밀고 나옵니다. 마필 자체가. (1200m) 레이스, 여기서 1400이었죠. 쭉쭉 밀고 나오면서 4코너 돌기 전에 이 마필이 이미 외곽에 약간 무리수였습니다. 약간 무리수였는데 외곽의 선입권까지 딱 포지션을 잡습니다. 딱 이 지점까지 이 마필이 포지션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앞선에 붙어주면 종반에 뒷심이 없는 마필인데, 한번 볼까요? 장추혁 기수였죠. 12번 게이트 이 마필입니다. 이 마필. 아쉽게도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준우승은 기록하지 못했는데 정말 조금 차이로 외곽에 정말 이 터치라인이 기가 막히게 날아들어오면서 아쉽게도 딱 3등에 그쳤습니다만, 이거는 뭐 터치라인과 마필이 워낙 괴력이었고 이 경주력은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는 따라가면 뒷심이 남고 앞선에 붙으면은 뒷심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직전에는 앞선에 좀 약간 무리하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호기록으로 끈끈하게 버텼다는 점은 이 마필이 이제는 많이 성장을 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내구성이 좀 탄탄해졌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가나 패션이 직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마필도 종반에 지원 F타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3등에 그쳤다? 이 내용은 뭐냐면 문학스톰과 리월마가 우승과 준우승이었는데 이 마필들이 포화줄의 이점 속에 너무 빠르고 강하게 앞선에서 버텨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 패션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는 직전과 같은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닙니다. 뭐 외곽에는 마루마라는 마필이 좀 빠르긴 한데 이 마필도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나 패션이 선행 가능성까지 있겠고, 저는 뭐 선행 욕심 내지는 않습니다. 선의권에만 붙어줘도 직전과 같은 이렇게 가볍고 빠른 흐름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역시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가나 패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떤 예상가 전문가든 또는 경마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대상 경주 우승한 마필 이걸 어떻게 빼, 그냥 세네타운 축으로 해서 뭐 문세영 기수네 8번 마루마 글로벌 매직 가나 패션 이렇게 또는 1번 더리퍼 이렇게 분석을 할 텐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5번을 좀 강하게 믿으시면은 어차피 배낭도 좀 없고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저는 현재에서 아마도 이 마필을 안고 가더라도 그냥 뭐 본전 정도만 염두에 두겠고 크게 이 마필을 개의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항마가 있다라면은 대안이 있다라면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글로벌 매직, 1번 더리퍼, 여기에 4번 가나 패션. 견인주로 봤을 때 2번, 1번, 4번을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추월될 수 있는 그런 7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키는 역시 5번 마필이 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았다면 브리더스컵 출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저는 좀 전개로 좀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8경주. 총 8대의 마필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능력 마필은 근소하긴 합니다만 역시 뭐 탑 퀄리티입니다. 뭐 이 마필의 4등급의 경쟁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직전에 편성이 좀 강했었고 이때 8월 14일도 편성이 강편성이었습니다. 이때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준우승을 했죠. 수이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입니다. 가장 센 마필이 바로 1번 탑 퀄리티입니다. 1번 마필 일단 인정을 하고요. 현재 2위권에서 5번 어서와 외곽에는 8번 알찬누리가 많이 팔립니다. 직전에 이 마필들 나름대로 이제 종반에 한 발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들이 전개가 그렇게 매끄럽게 풀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뒷심이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찬누리도 그랬고요. 어서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1번이라는 마필은 저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역시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겠다. 왜냐면은 탑 퀄리티라는 마필도 빠르긴 합니다만 거의 선임력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 마필이 뭐 선임을 받아버리면 더더군다나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인기를 보고 있는 6번 미르베스트라든가 어서와라든가 알찬 누리는 다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3번 세네윈, 4번 김천영웅입니다.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게, 여러분들 이 김천영웅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죠. 인디어런스라는 마필 6경주였나요? 6경주. 이 경주가 이때 당시에 다습조를 감안하던 이 기록이 당시에 국산마 4등급, 3등급의 1400기록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의 이 경주는 선전했던 마필들이, 특히 인도런스라든가 김천영웅이라는 마필은 거의 뭐 자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이 김천영웅이 직전에 비록 5등급 내쓰긴 했는데, 와, 이거 57. 게다가 선행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누나실버가 상당히 강했던 마필이었고요. 경주를 한번 볼까요? 와, 이 마필이 정말 좋아진 게 끈끈하게 버팁니다. 결국에는 코차 승부로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요점은 뭐냐면 이제 김천영웅이 이전의 그런 경주력이 아니라 마필이 정말 많이 최근에는 살아난 거다. 좋아진 거다. 좀 스킵을 많이 하겠습니다. 10번 게이트입니다. 선입전개였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누나실버라는 마필 9번이었죠. 상당히 빠르고 강했던 마필이었고, 김천영웅이 이제 외곽에서 꾸준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끝까지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이 전개가 그냥 끝까지 가버리네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때 당시에 김천영웅의 부담력이 무려 57이었습니다. 그때 우승을 했던 누나실버가 55였고요.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빠르기 때문에 앞선에 붙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게 종막간이 버팁니다.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웬만한 이 걸음이라면 4번 마필한테 따이는 그림이 그려지죠. 김태희 기수의 아델 머스팅이라는 마필이었는데 약간의 주행도 약간 좀 어설프고요. 따이는 걸음인데 안 따입니다. 오히려 우승 마필을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승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탄력은 우승 탄력이었죠. 이게 추임마가 아니라 선입형 마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한 5m만 더 뛰었으면 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김천영웅이 이번에 승급전인데 상대는 좀 강해졌죠. 근데 직전 대비 무려 3.5kg의 감량의 이점입니다. 그러면은 53.5의 부담량. 게다가 앞선의 빠른 마필은 세네윈 정도밖에 없다. 세네윈 정도. 세네윈도 이제 승급한 다음에 점검을 마쳤고 직전에는 선행 전개가 좀 여의치 않았는데 이때도 또 빠른 데스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질주번이 워낙 빨랐죠. 3번, 4번이 2대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댕을 받아버리면, 또는 앞선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절대 쉽게 무너지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이미 뭐 1400, 1300의 호기록으로 우승 또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들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능력은 저는 탑 퀄리티라는 마필을 인정을 하고요. 2위권에서 이제 어서와, 뭐 미르베스트, 알찬누리, 뭐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릴 텐데 저에 따른 누림수는 3번과 4번입니다. 이 마필들의 최근의 경주력을 일단 인정해줘야 된다. 정리해본다면 8경주는 1번 탑 퀄리티에 따라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마필도 빠르고요. 선입전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이 마필을 믿겠고 3번과 4번을 필히 강하게 누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8경주의 저로서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제는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전반부에 승부가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3, 4, 5경주에 몰렸고요. 이제 정말 이 시간만큼만 제가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9경주와 10경주의 승부와 A급 승부처인데, 자, 이 시간만큼만 기다렸습니다. 정말 9경주는 극단적입니다. 빠른 마필은 정말 빠르고요. 또 추입형 마필은 또 추임마로서의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특히 1번 문학제니아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력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 베스트타임도 추임력이 좋죠. 4번 코스모 빠르고요. 미러클 도터 상당히 빠릅니다. 화이트킨 빠르고요. 소베라니아 선행력은 절대 밀리지 않죠. 여기에 천마 비상까지.
정말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1200m 레이스 죄송합니다. 1200m 레이스 전개가 정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빠른 마필들 중에 바로 미라클 도트라는 마필 여러분들 미라클 도트라는 마필 아시죠? 지난 1월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때 김태희 기수가 상당히 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마필이었습니다. 이 미라클 도트라는 마필. 저는 뭐 어찌됐든 이 미라클 도트가 공백 기후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과 사이즈는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냥 이 마필은 저는 그냥 선입형 마필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마필이고 선입전개로서도 이 마필이 따라가서도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미라클 도터 물론 이제 코스모라든가 현재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 3번 베스타임이라든가 이런 도의 마필이 있겠고 특히 코스모라는 마필이 7전 3승 준우승 3회인데 승급전이죠. 똑같이 승급전입니다. 저는 이 뒤에 마필의 객관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 똑같이 공백기를 가졌고요. 기본적인 능력평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미라클 도트의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 능력평가고요. 능력평가. 그래서 미라클 도트라는 마필을 일단 주목을 하고 실질적으로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 마필이죠. 정말 이 모스트 스피드라는 마필. 저는 뭐 제가 장담컨대 모스트 스피드가 아직까지는 3등급에 승급한다면 이 마필이 활약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스트 스피드. 특히 이번 경주가 제가 미라클 도트라는 마필을 좀 세게 보긴 합니다만 이게 내측에서 추입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전개가 예측이 되고 특히 모스트 스피드라는 마필이 초반이 느린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4등급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선입전개로 우승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승급을 했는데 최근의 경기를 한번 보실까요? 전혀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종반의 추진도 그렇게 뭐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 7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냥 스타트가 현재 밀지 않은 그런 스타트 치고는 스타트가 이 마필입니다. 마필 잘 안 보이시죠? 좀 더 볼까요?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붙잡고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측에 그냥 자리 선점을 하겠다. 김태희 교수 내측을 보고 있죠. 그냥 따라가겠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이 마필이 의지만 보이면 충분히 선입권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절대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다. 이렇게 뒤로 따라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반에 추진을 가하는데 이 가하는 모습도 그렇게 추진이 세지가 않습니다. 9번 마필과 한번 비교해보면은 또 3번 마필과 비교해보면 보이실 겁니다. 그냥 뭐 9번 마필은 엄청 열심히 추진을 가하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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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랄까 추진은 좀 가하긴 하는데 말머리 자체가 그렇게 세게 강도 높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여기 근데 이 마필이 이제 4등급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때 스피드를 한번 보시면 2번 마필이었죠. 선입권에 무난하게 붙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좀 밀고 나오죠. 아까랑 다르게 약간은 그냥 붙잡고만 나오는데 밀고 나옵니다. 출발이 상당히 좋죠. 이때 당시가 4등급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급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느린 마필이 아니다. 모스트 스피드. 저는 딱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번 경기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선두 경합도 좀 치열한 레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내측에서 이번 경주는 분명히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 그러면은 문학 제냐타라는 마필 또는 모스트 스피드 또는 미라클 도토라는 마필도 저는 선행형 마필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라클 도토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딱 이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오늘 이 모스트 스피드의 2번 게이트 딱 이런 전개. 오늘도 공교롭게도 2번 게이트인데 딱 저는 이런 전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때 어떻게 탔냐면 이현종 기수였죠. 그리고 나서 선입권에 붙었다가 종반에 승부가 됩니다. 어떻게?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4등급의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이 모스트 스피드의 저는 잠재력과 능력을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딱 이런 전개입니다. 이런 전개인데 이 마필이 공교롭게도 승급한 다음에는 이런 전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지난
2월달이었죠. 이때 승급한 다음에 이런 전개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앞선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이번 게 뒤점인데 또 이때 이마필 여러분들 3등을 했었죠. 모스피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근에 경주만 지켜보더라도 스포 2바퀴, 스포 1바퀴, 스포 1바퀴인데 이때 딱 4바퀴를 돌렸습니다. 스포 조교 좀 강도 높게 이루어졌죠. 훈련 강도가.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에 스포 4바퀴를 돌렸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주에 그야말로 화살표를 딱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 모스트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주를 좀 많이 기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 2번 마필 그냥 색칠을 하겠습니다. 2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저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4번째 승부처고 구경주, 식경주로 좀 자신있고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4번째 승부처 구경주 강승부처 A급입니다. A급 2번 마필을 노리겠고요. 또는 미라클 도타라는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현장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는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볼 찬스로 보여주고요. 특히 상위 등급 레이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 부산경마 좀 장담을 했던 경주에서 정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정말 그 아쉬움마저도 제가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10경주 저로서는 준비되어 있고요. 편성이 2등급 강자 간의 편성인데 주요 마필들이 좀 불안한 마필들이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오픈하겠고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이 이제 5번 프리맥스, 여기에 8번 승부사, 9번 최고레이스 이 3대의 마필입니다. 현재 이 3대의 마필이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프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력이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고도 이 정도의 경주력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부담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58을 짊어지고도 잘 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이 연습쟁을 치고 난 다음부터는 확연하게 공백기를 거치면서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부담 예양 자체는 좀 만만치는 않다. 요배통의 지병력도 좀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승부사라는 마필. 제가 인정하는 서울경마에서 뛰고 있는 국산 2세 마필. 국산 2등급 마필 중에 2등급 국산 마필 중에서 가장 센 마필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올해 3간대에도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더비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다만 역시 부담 중량이죠. 이 승부사가 아직은 어린 3세의 마필인데 55.5를 짊어졌을 때는 1200거리는 충분히 통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통했는데 1400에 57을 짊어지니까 직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승부사라는 마필이 편한 선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는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모래도 거의 안 맞았고요. 다수의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 2선을 돌긴 했습니다만 크게 전개는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57을 짊어지니까 종말의 걸음이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이번 경주 또 한 번에 57이면 여전히 리스크가 좀 있죠. 편성이 여러분들 이 편성이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승부사가 강자이긴 합니다만 자신과의 싸움이 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최고 레이스가 직전 경주에 발굴의 기량을 발휘했죠. 저는 여러분들 이 마필이 3세 마필이라면 최근의 성장세를 돋보이게 보겠는데 4세 마필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에 54.5의 부담이라면은 보시면 기존의 2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머니치프도 52.5고 파쿠인도 53 아이스펀치도 54.5인데 이제 갓 올라온 승급하는 마필 그것도 연승했던 마필도 아닙니다. 그 마필이 54.5다? 만만치는 않죠. 이 마필이 어떻게 이게 인기 마필입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의 특징이 특히 승부사라는 마필과 최고레이스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빠릅니다.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이 분명히 좋은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들이 이 부담 중에 이 여건에서 1400이 되겠느냐? 저는 1200거리라면 얘기가 좀 틀려져. 최근에 1200거리면은 그냥 앞선에서 그냥 땡땡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게 1400m 레이스라면은 절대적으로 정말 쉽지는 않겠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릴 수 있는 마필
드디어 저는 찬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스 펀치. 자, 이 아이스 펀치라는 마필이 마찬가지로 이제 국산마 2등급 부분에서는 이 마필이 강자로 좀 분류가 됩니다. 아이스 펀치. 다만 이 마필이 최근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지난해 11월, 12월 달이었죠. 정확하게 1년 전에. 이때는 추임으로서 1200을 준우승을 했고요. 2등급 경주였습니다. 검증된 전력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14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추임력으로 3등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추임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걸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나쁘진 않은데 추임의 기회를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이변에는 이마필이 부담 중량, 미세하긴 합니다만 56의 이 부담 중량과 나름대로는 편성, 전개, 이 부분에서 다소의 이마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4월 23일 같은 경우에도 10번 마필, 소울메리트, 위시미가 좀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죠. 이때도 5월 7일 같은 경우에도 1200 빠른 데스름이었습니다. 라운 패션, 특히 코브라볼. 코브라볼은 직전에 승부사라는 마필과 선행 대결을 펼치면서 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이 마필이. 근데 거리는 좀 짧았죠. 편성은 강했고요. 근데도 올라왔습니다. 4등을 했고, 7월 2일 같은 경우는 농라인이라는 마필 또는 더블리케이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5줄였죠.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이 마필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고, 직전에는 인기순위가 좀 밀렸는데 역시 5주로의 원평가소라는 마필이 댕을 받으면서 그대로 버텼던 경주였습니다. 빨랐고요. 5주로의 젖어있는 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최근에 아이스 펀치라는 마필은 능력은 좋은데 계속 부진했던 게 뭐냐면, 거리도 있었고 빠른 마필, 선행 강자도 있었고 주로상의 불리한 점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마필들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승부사라는 마필과 최고 레이스가 불안수가 있는 선행용 마필이다. 1400m 레이스 부담력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불안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편성이라면 일단은 선행 강자는 불안합니다.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 약간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종반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주어지는데 기수는 문세영 기수다. 아이스펀치 6승을 다 책임진 기수가 문세영 기수입니다. 게다가 이간호 조교사의 문세영 기수, 김정철 마주의 문세영 기수는 특히나 입상률이 높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54.5의 부담 중량, 거리는 1200이 아니라 1400m 레이스. 모든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스펀치가 이번 경주만큼은 종반에 올라올 여지는 정말 충분히 있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이마필이 최근에, 예전에 좋았을 때가 이마필이 480kg대였죠. 뭐 못해도 477이었는데 직전에 체중이 466이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정말 10kg만 이상 불면 숨도 안 쉬고 들어갑니다. 정말 이거는 숨도 안 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좀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쓴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12번 아이스펀치 여건은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여건 자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이스펀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찬스고 기회다. 최적의 여건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이번 10경주를 그래서 정말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아쉬움을 이번 경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만회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아이스펀치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위평 마필 2마리가 그냥 날라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니치프가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아쉬웠는데, 분명한 점은 직전에 이 마필의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습니다. 한 50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10월 8일 2등급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세의 마필, 엑스플로잇은 워낙 만숙형이죠. 그러니까 조기 완성형의 마필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그래서 머니치프가 최근의 경기력은 7세의 마필이긴 한데 절대 만만치 않았고, 직전에도 전개가 아쉬웠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변수만 없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한 대의 노림수가 바로 10번 머니치프입니다. 여기에 11번 파쿠인도 가능권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이번 경주가 최근에 뭐 선행 경쟁에서 밀리면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 편성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추위평 마필들이 종반에 그대로 꽂힐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12번 아이스펀치, 10번 머니치프, 11번 파쿠인.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역시 5번 프리맥스, 8번 승부사. 저는 뭐 최고 레이스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저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12번 아이스타가 되는지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근 대비 흐름이 빠르지만 강한 선행력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일기예보를 놓고 보더라도 주로상의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리가 1400m 레이스다. 세 번째 문세영 기수의 기승, 네 번째 부담 중량, 최근 대비 감량을 받았다. 이 여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마방에서도 일단은 이번에 성과를 내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찬스입니다. 문세영 기수를 기수시켰다는 거는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10경주를 제가 오늘 과감한 게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자신있게 10경주를 A급 메인으로 이번 경주는 함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요경마 10경주까지 예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 금요경마와 좀 다른 점이 편성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듯 보이는데 주요 마필들이 좀 불안수가 좀 있죠.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경마는 너무 저배당 위주의 공략은 좀 피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주별로 배당 예측을 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적절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지구에 따라 해가지고 너무 고배당을 노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 4, 5경주, 특히 5경주 전반부의 메인, 9경주 A급, 10경주 이렇게 승부경주에 자신있게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도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